1998년 단돈 100만 달러에 구글을 통째로 살 수 있었던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2000년 1월 시가총액 1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 세계 인터넷을 호령했던 절대 황제 야후였죠. 하지만 찬란했던 영광도 잠시 2017년 6월 야후는 통신사 버라이즌에 단 44억 8천만 달러에 팔려나가며 전성기 대비 기업 가치의 96.4%가 허공으로 증발하고 말았습니다. 세계를 지배하던 거대한 제국은 어쩌다 이토록 처참한 몰락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야후의 몰락은 단순한 기술 격차나 시장 변화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1998년 100만 달러와 2002년 30억 달러에 찾아온 구글 인수 기회, 2006년 10억 달러에 페이스북을 살 수 있었던 기회, 그리고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의 446억 달러 매각 제안까지 미래를 바꿀 수 있었던 세 번의 결정적 순간을 제 발로 걷어찬 오판의 연속이었죠. 만약 여러분이라면 12억 원의 구글을 1조 원의 페이스북을 인수할 기회를 거절하셨을까요? 거대한 성공에 취해 스스로 눈을 가려버렸던 야후의 치명적인 의사결정들을 차례로 짚어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94년 스탠퍼드 대학원생이던 제리 양과 데이비드 파일로는 흥미로운 웹사이트 링크들을 모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개설한 제리의 월드와이드웹 가이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 이듬해 사명을 야후로 변경하며 전설적인 여정의 닻을 올렸죠. 인터넷이라는 신대륙이 막 열리던 그 시절, 방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주는 야후는 네티즌들에게 나침반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야후의 핵심 무기는 사람이 손수 카테고리를 나누고 웹사이트를 선별해 등록하는 이른바 디렉터리 방식이었습니다. 인터넷에 접속하면 누구나 야후의 분류 목록을 타고 항해를 시작하면서 야후는 곧 웹서핑의 절대 표준으로 자리 잡았죠. 마침내 1996년 4월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야후는 첫날 주가가 무려 154% 폭등하며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군요. 그렇게 야후는 인터넷 세상의 첫 관문이자 대체 불가능한 절대 권력으로 우뚝 섰습니다. 닷컴 버블의 열기가 절정에 달했던 2000년 1월 3일, 야후의 시가총액은 무려 1250억에서 128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과 디지털 배너 광고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며 적수가 없는 무적의 인터넷 제국으로 군림했죠. 당시 세상 사람들은 야후의 시대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정점의 이면에서는 이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거대한 균열이 조용히 번져가고 있었네요. 첫 번째 치명적인 오판은 이미 1998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스탠퍼드 대학원 후배였던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야후를 찾아와 자신들이 개발한 검색 알고리즘 페이지 랭크를 단돈 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2억 원에 사달라고 제안했던 것이죠. 초기 구글의 모체가 된 이 독보적인 기술을 눈앞에 두고도 야후 경영진은 제안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단돈 12억 원으로 미래의 테크 거인을 통째로 품을 수 있었던 역대급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었네요. 야후가 구글의 알고리즘을 거절했던 배경에는 포털 비즈니스 모델의 치명적인 맹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야후의 주 수익원은 사용자가 화면에 오래 머물며 배너 광고를 보게 만드는 체류 시간이었죠. 그런데 구글의 검색 알고리즘은 사용자가 원하는 사이트로 너무 빠르고 정확하게 보내주는 바람에 사이트 체류 시간을 줄인다는 황당한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단기적인 광고 수익에 눈이 멀어 이용자 중심의 기술 혁신을 스스로 외면해버린 것이군요. 자체적인 검색 기술 개발을 등한시하던 야후는 2000년 또 한 번에 믿기 힘든 악수를 둡니다. 구글의 검색 엔진을 야후 메인 페이지의 기본 검색으로 탑재하는 파트너십을 맺은 것이죠. 포털의 트래픽을 이용해 구글의 뛰어난 검색 기술을 전 세계 사용자에게 무료로 홍보해주고 데이터를 축적시켜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안방을 통째로 내어주며 훗날 자신들의 목을 벨 강력한 경쟁자를 직접 무상으로 키워준 격이었네요. 흔히 많은 사람들은 야후가 구글의 뛰어난 검색 기술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패배했다고 생각하곤 하죠. 그러나 실체적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야후는 1998년 단돈 100만 달러에 구글을 인수할 수 있었던 기회를 버렸고 2000년에는 자사 메인 화면을 내어주며 구글을 거대 공룡으로 성장시킨 장본인이었으니까요. 외부 요인에 의해 떠밀려 몰락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멸의 씨앗을 뿌리고 키워낸 셈이었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야후의 테리 시멜 최고 경영자는 2002년 뒤늦게 구글을 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반 이미 거대하게 성장한 구글 창업자들은 50억 달러를 요구했죠. 불과 4년 전 100만 달러였던 몸무게 같던 몸느시가시 보물을 50억 달러로 치솟자 테리 시멜은 그 차이를 아까워하며 끝내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훗날 수조 달러의 가치로 성장할 구글을 손에 넣을 수 있었던 마지막 구원의 기회마저 그렇게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네요. 구글을 놓친 야후에게 2006년 또 한 번의 천금 같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대학생 중심의 소셜 네트워크로 급부상하던 페이스북을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2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이죠.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하기 직전 야후의 이 분기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자 테리 시멜 최고 경영자는 돌연 제안가를 8억 5천만 달러로 15% 삭감하겠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눈앞의 단기 실적에 흔들려 역사상 가장 옹졸한 가격 후려치기를 감행한 것이었군요. 야후의 일방적인 가격 삭감 통보를 받은 22살의 마크 저커버그는 격분했습니다. 그는 이사회 자리에서 야후가 보낸 계약서를 보란 듯이 찢어버리며 깐낭을 전면 중단시켰죠.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야후가 원래 금액인 10억 달러를 다시 제시했으나 모그는 단칼에 이를 영구 거절하고 맙니다. 소셜미디어라는 거대한 파도를 올라탈 핵심 열쇠마저 단기적 계산 때문에 산산조각나고 만 셈이었네요. 이후 야후는 자신이 미디어 기업인지 기술 기업인지 갈피를 잡지 못하며 극심한 정체성 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팀 쿡을부터 테리 시멜, 제리 양, 캐롤 바츠, 스콧 톰슨, 마리사 메이어에 이르기까지 10여 년 동안 무려 6번이나 최고 경영자가 교체되었죠. 잦은 리더십 교체와 전략 부재 속에서 야후는 검색은 구글에, 소셜은 페이스북에, 모바일은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며 방향을 잃은 난파선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침몰에 가던 야후에게 2008년 2월 마지막 구원의 손길이 찾아옵니다. 구글의 독주를 저지하고자 했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티브 발머 최고 경영자가 야후에 전격적인 인수 제안을 던진 것이죠. 제안 금액은 당시 야후 시장 주가의 무려 62%의 프리미엄을 얹은 주당 31달러, 총액 446억 달러, 우리 돈 약 45조 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거대한 기회가 야후 앞에 펼쳐진 셈이었네요. 하지만 창업자 제리 양과 야후 이사회는 이 황금 같은 제안마저 걷어찼습니다. 야후의 기업 가치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었다며 주당 37달러 이상을 고집스럽게 요구했던 것이죠. 결국 지친 마이크로소프트가 2008년 5월 인수를 전면 철회하자 야후의 주가는 10달러에서 15달러대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칼 아이칸 등 행동주의 펀드 주주들은 경영진 퇴진을 강력히 압박하며 야후를 거센 후폭풍으로 몰아넣었네요. 당시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를 거절한 것을 두고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인 방어였다고 포장하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냉정한 사업적 판단이 아닌 창업자의 개인적인 자존심이 빚어낸 치명적인 오판에 불과했죠. 62%의 웃돈을 얹어주겠다는 제안을 걷어찬 대가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훗날 야후가 마이크로소프트 제안가의 10분의 1 수준인 44억 달러에 팔려나가게 되면서 이 결정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긴 최악의 경영 실패로 기록되고 말았으니까요. 추락을 거듭하던 야후는 2012년 구글 출신의 스타 임원 마리사 메이어를 최고 경영자로 영입하며 마지막 반전을 꾀했습니다. 그녀는 모바일 중심의 체질 개선을 선언하고 2013년 소셜 블로그 플랫폼 텀블러를 11억 달러에 야심차게 인수했죠. 그러나 뚜렷한 시너지 없이 텀블러의 가치는 2억 3천만 달러로 대폭 감액 처리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화려했던 구원투수의 등판마저 야후의 구조적인 침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던 셈이었네요. 기울어가던 거함 야후에 회복 불가능한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은 보안 참사였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생했던 대규모 해킹으로 전 세계 야후 계정 30억 개 전체가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죠. 역대 단일 기업 기준 사상 최대 규모의 보안 사고로 기록되며 야후의 대외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치명적인 사고는 진행 중이던 기업 매각 협상에서도
매각 대금이 수억 달러나 깎이는 결정타로 작용하고 말았네요. 결국 2017년 6월, 야후는 미국의 통신 대기업 버라이즌의 핵심 인터넷 사업 부문을 최종 매각하기에 이릅니다. 해킹 사고 여파로 당초 48억 달러였던 매각 대금은 3억 5천만 달러가 깎여 44억 8천만 달러로 쪼그라들었죠. 2000년 정점 당시 1250억 달러에 달했던 기업 가치가 96.4%나 증발한 채 처참하게 막을 내린 셈이군요. 1990년대 인터넷의 문을 열며 세상을 호령했던 황금 제국에 참담하고 쓸쓸한 종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후는 완전히 빈손으로 사라질 것일까요? 흔히 야후가 44억 달러에 팔렸으니 회사 자산이 그것뿐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거대한 반전이 있습니다. 44억 8천만 달러 매각은 포털과 검색 같은 본래 인터넷 사업에 한정된 것이었고 2005년 제리 양이 10억 달러를 투자해 확보했던 중국 알리바바 지분 40%는 알타바라는 별도 투자회사로 분리보존되었죠. 훗날 수백억 달러의 가치로 불어난 이 지분 덕분에 야후 주주들은 역설적이게도 본업이 망한 뒤에 막대한 수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1250억 달러의 포털 제국 야후는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라는 세 번의 결정적 인수합병 기회를 오판과 아집으로 날려버렸습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었던 포털과 배너 광고에만 매달린 채 검색과 소셜, 모바일이라는 기술의 본질적 변화를 외면한 결과였죠. 그 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다 보면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도 순식간에 도태될 수 있음을 야후의 흥망사는 묵직하게 일깨워 주는군요. 오늘 야후의 이야기를 돌아보며 여러분의 일상과 일터에서도 혹시 놓치고 있는 새로운 변화의 흐름은 없는지 가만히 짚어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응원합니다.